노래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최근 이 시간을 통해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이란 주제로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주 전에는 카톨릭 사회사상으로 바라본 기본소득에 대해 말씀 나눠봤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에 대해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유교적 관점, 다시 말해 대동사상으로 바라본 기본소득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고려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이자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기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김상돈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상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최근에 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기본소득이란 주제로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최근 대동사상으로 바라본 기본소득이란 주제로 칼럼을 쓰기도 하셨죠. 자, 우선 대동사상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대동이라는 말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공자와 후학들이 지은 책 예기 애국편이 있어요. 그 예국편에서 인류사의 발전의 최고 단계는 천하의공 대동사회다. 이 사회 모습은 나라가 나라를 압박하고 인간이 인간을 압박하는 현상이 없어요. 기천의 구분도 없고 빈부의 차이도 없고 남녀의 차등도 없어요. 군주제도도 없어지고 국가는 구성원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래요. 한 사람이나 한 가족의 사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서로 사랑하며 모두 자신의 재물을 일부 떼어 공유재산으로 삼아요. 사회적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되고 양육할 수 없는 사람, 없는 성원을 부양하고 교육시켜야 한다는 것이 천하의공 대동사회입니다. 네. 그리고 노자세상에서도 네 구절을 통해 대동세상을 엿볼 수 있어요. 노자 도덕경 제80장에서 보면 노자 철학의 총결로서 감미롭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 즉 먹는 것을 달게 해주고 입는 것을 아름답게 해주며 사는 것을 편안하게 해주고 풍속을 즐겁게 해줘라. 이게 이제 감기식, 미기복, 안기거, 답기속 네 구절이 그 말입니다. 이 같은 대동세상이 우리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이 대동사상은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세계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 유교의 역사는 참 오래됐잖아요. 그럼 이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이 대동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참 많이 해왔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대동세상은 억강부약이라는 개념이 같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에서 억강부약이라는 것은 횡포한 강자를 제어하고 선량한 약자를 북돋아줌을 뜻하는 것으로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도출된 어깨동무를 의미합니다. 이 대동세상은 중국의 요순임금이 다스리는 사회라는 점에서 중국 유학자들이 소망하는 우위 이치의 사회로 자리매김해 지금까지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대동세상이 고대 중국만의 고유 사상이 아니고 동아시아 국가의 사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동사상은 우리나라 역사다. 단군의 홍익인간 있지 않습니까? 네.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말도 대동사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김유의 대동법과 정여립의 대동계에서 대동세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조선 건국 200년 넘게 작동해왔던 법과 관행을 일거에 바꾸는 것이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은 1608년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되었고 인종, 효종, 선종 시대를 거쳐 100년이 지난 숙종 34년 1708년이 되어서야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대동법 추진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김육 선생님입니다. 김육 선생님은 정치적 저항에 굴하지 않고 온몸으로 맞서서 대동법을 입법화한 분이 조선 최고의 관료 경제 이론가 김육입니다. 김육 선생님은 경제정치의 핵심을 소수의 부유계층이 아닌 다수의 가난하고 빈궁한 백성들에게 도와야 한다는 조선 최초의
조세 정의를 주창한 분배론자입니다. 국가보다는 백성의 삶이 더 우선해야 한다는 선분배 후손장의 시작인 셈이죠.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이롭다라는 반민익국론을 주장했습니다. 그 김육 선생의 반민익국론 사상은 조선 후기 북학실학자들에 의해 고스란히 계승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김육 선생보다 더 앞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 조선 중기 가장 위험한 사상가 정여립입니다. 정여립은 천하는 곡물인데 어찌 일정한 주인이 있으랴 하는 천하 곡물설과 누구를 섬길들 임금이 아니겠는가라는 하사 비군론을 구체적으로 설파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해법으로서 대동계를 결성하였습니다. 조선 후기 이경익이 펴낸 연료실 기술에 따르면 대동계 구성원은 해달 15일 한 차례 해합해서 글을 배우고 활 쏘고 말 타는 법, 칼과 창 쓰는 법을 익혔어요. 그런데 대동계 구성원들은 반상과 공사 처리 구별 없이 신분의 기천을 전혀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조선시대의 대동사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강자들을 억압하고 약자들을 위해주는 이 억강부약 정책,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고루고루 땅을 갖고 농사를 짓는 대동법, 그리고 천하의 곡물을 나누어 갖는 이 천하 곡물설까지도 이 대동사상을 이루기 위해 우리 선조들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대동사상은 지금까지 좀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특히 조선 중기 의영한 사상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정여립의 그 천하 곡물설과 이 하사비 군론이 그 천하에 두려워할 만한 자는 오직 백성뿐이라는 사상, 허균의 후민론과 타강과 무왕의 왕조를 교체한 사례 다산 정약용 선생의 항구혁명론, 그리고 근대의 출발점으로 불리는 동학혁명의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인내천 사상이 정여립의 사상을 계승됐습니다. 네, 이러한 사상들이 하나의 성자가 되어서 1919년 3.1운동, 저는 이제 3.1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3.1혁명으로 계승됐고요. 그리고 8.19 민주화운동,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소망하던 꿈, 그 대동세상을 올곧이 계승한 아픈 현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일이면 41주년이 되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그 항쟁 기간 동안 그 단 한 건의 행, 범죄, 도난, 사재기 등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한마음 한뜻으로 죽음과 두려움을 넘어 두 주먹 불끈 쥐고 함께 나눈 주먹밥과 두 팔 걷어붙이고 피를 함께 나누었던 대동공동체였습니다. 거리의 농마주의, 구두닦기, 매춘 여성 등 광주시 모두가 전두환 개헌군에 항거한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정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5.18 민주화운동을 영웅의 역사가 아니라 민중의 역사라고 부르죠. 또 5.18 민주화운동이 1987년 6월 항쟁과 제16대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 그리고 2016년, 2017년 촛불혁명을 만나게 해줬죠.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은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회며 모두에게 자유와 평등, 인권과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사회를 말합니다. 네. 저는 이 모두가 대동사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대동사상이라는 것이 사람을 하늘처럼 여기는 인내천 사상, 그리고 오늘날 민주주의로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때마침 내일이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41주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 민주주의 역시 대동사상이고 앞으로 이 기본소득으로까지 확장을 시키는 것이 대동사상을 이루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내일이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이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어깨동무라는 말, 그리고 한마음 한뜻이라는 말, 억강부약, 그리고 사람 노릇하는 사회, 대동사상 이런 것들이 깃들어 있고요. 이 기본소득이 대동사상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이제 감히 말씀은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한국 사회가 불평등하게 구조화된 사회 문제, 정면으로 맞대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명확한 해법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만 기본소득이 무슨 만병통치약도 신출자인지가 아닌 건 우선 밝혀줍니다. 그러나 작동의 고삐풀린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악마의 맷돌이 되어서 노동, 토지, 화폐가 상품으로 전락시켜 한국 사회가 전방위적으로 불평등하게 구조화된 것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 아닙니까? 그리고 불로소득 자본주의, 플랫폼 자본주의,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공적적 사회 해체, 골목상권을 집어삼키는 대기업의 약탈적 유통업, 무자비한 개발에 따른 생태 공동체 파괴와 기후 변화, 그리고 규범과 도덕률의 해체로 인한 범죄 증대, 그리고 생활고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과 고독사, 이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을 저는 탈근대 의연사회라고 칭합니다. 이 끔찍한 탈근대 의연사회와 인공지능 발달과 4차 산업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해법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제안합니다. 네. 그리고요, 인간 불평등 기원으로 쓴 장자크 루스가 있습니다. 장자크 루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중에 있는 돈은 자유의 도구이지만 길을 써서 버는 돈은 노예를 만드는 도구입니다. 기본소득은 모두를 위한 자유의 도구입니다. 기본소득은 자선이 아니라 권리이고 배품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이자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기본소득 민주주의가 바로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인류를 돌아보면 정말 끊임없는 경쟁, 이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 또 생태 공동체 파괴라고 하는 그런 아픔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는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기본부의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좀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예, 기본소득 논의 앞서 기본소득에 대한 서구의 본격적 논의는 이 기본소득의 고전적 사상가 3인방인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스펜스라는 사람이 있고, 샤를리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기준으로 보면 서구의 역사는 2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기본소득은 불과 20년 안팎의 짧은 역사를 갖고 있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좀 의대했습니다. 2016년에 1월 달에 시행한 경기도 성남시 청년 배당에서 첫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기본소득일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교감하고 만나게 된 것은 코로나19의 팬데믹이 몰아치고 나서부터입니다. 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모든 국민과 경기도민에게 현금을 무조건 즉시 지급되는 것을 직접 체험한 후 비로소 이것이 기본소득이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죠. 또 한 가지를 또 덧붙여보면 경기도를 의시한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청년 기본수당, 농민 기본수당, 예술인 기본수당 등 범주별 수당과 농민 기본소득과 농촌 기본소득 등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실험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특히 경기도가 농민 기본소득 관련 조례안을 제안했고, 경기도의회가 2021년 5월 2일 통과시켰어요. 이제 실행만 추진만 남았습니다. 반면에 농촌 기본소득은 관련 절차 미이행으로 안건 상정 자체를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많이 늦었지만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이 통과된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남의 청년들을 위한 배당, 그리고 경기도의 농민들을 위한 기본 소득까지, 그러니까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을 하기도 했고 또 하기로 결정하기도 한 그런 상태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더 좀 활발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기본소득을 논할 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뭐니 해도 이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제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이죠. 세금 문제죠. 이게 이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완전한 기본소득 형태가 아니라 부분적 기본소득입니다. 그 부분적 기본소득이라는 건 소액 기본소득으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겠죠. 한 1%부터 시작하자. 이게 지금 현재 학계나 정치권의 방향이고요. 근데 이 부분적 기본소득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가장 유망한 해법이에요. 그리고 그 학자로서 기본소득을 최초로 주장한 조지 콜이라는 분이 있고, 이 제임스 미드라는 기본소득 찬성론자들도 그 완전한 기본소득이 아니라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이를 점진적으로 제도화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 제임스 미드가 그 기본소득 재원을 주장하는 경우 기존의 그 소득세 제도에서 수준이 낮은 사회수당을 폐지하거나 또는 축소하거나 세율상도 그 적고 특별과세 조치 정도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에 좀 덧붙인다면 그 토지 그 자체, 그 천연자원, 그 생태환경, 이 빅데이터와 같은 공통부에 과세를 부과하면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 민주주의의 탄탄한 경제적 토대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죠. 예. 우리 종교는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고 또 이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네, 그런 만큼 이 기본소득을 위해서 이제 종교계 역시도 많은 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종교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좀 보시는지요? 종교계의 역할은 아주 필요하죠. 근데 한 예로 4월 28일 날 경기도 일산 키텍스에서 개최한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이 사회적 양극화와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안으로 불교와 카톨릭계 등 각 종교적 관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어요. 네, 저희가 지난주까지 인터뷰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불교계 대표로 나오신 분께서 승가형 기본소득으로서 기본 수행권 보장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카톨릭 대표로 나오신 패널께서도 이제 사회적인 삶, 정치, 경제, 생태에 관한 이 카톨릭의 공식적 가르침, 카톨릭 사상이 모든 사람이 공동의 경제에 기여하고 혜택을 받아야 한다. 빈곤 완화에 기여하는 재분배 정책을 지지한다. 이게 기본소득을 지지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에 동의하고 작금의 한국 사회가 불평등이 전방위적으로 구조화됐지 않습니까? 이 불평등을 종식시키고 그 자리에 기본소득이 전방위적으로 구조화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이 또 미륵사상이고 정토사상이고 등등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역시 종교는 정말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모두가 잘 사는 세상,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종교적인 사상과 교리를 바탕으로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좀 참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대한민국은 지난 100년간요, 식민, 8.15 해방, 한국 전쟁, 산업화, 민주화, 정부화, IMF 경제위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등 다른 국가에서 보지 못한 거대한 전환을 역동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인구 5천만 이상, 국민 총소득 3만 불 이상의 국가들만이 등록할 수 있는 30, 50 클럽에 7번째로 이름을 올린 세계 10위 경제국입니다. 또 한국 사회는 지난 100년간 1919년 3.1혁명, 그리고 4.19 민주화운동, 5.18 민중항쟁, 2016년, 2017년 촛불혁명까지 시민혁명의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은 이제는 좀 더 이상 압축적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신화, 장시간 노동과 열정 페이, 그리고 운동권과 386 등의 과거와 기억에 얽매이지 말고
21세기 4차 산업시대에 걸맞는 대한민국만의 고유한 실험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복비 풀린 그 신자유주의 세계화 모델과 서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에 얽매이지 말고 대한민국 자신을 좀 기호화하라. 대한민국의 체제, 대한민국의 영토성, 대한민국의 탈영토화, 대한민국의 도주선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고요.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 민주주의 국가다. 기본소득 민주주의 국가가 바로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이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일자리가 급격히 줄고 불평등이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땅을 가진 사람, 아파트를 가진 사람, 또 가지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는 그런 불평등 시대에 젊은 층들은 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모두가 잘 사는 세상을 위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려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이자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기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김상돈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